나는 주식으로 벌었다. 아! 남편이 벌었다. 35억 주식왕.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남편이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임명장 받기 전에, 임명장 전에라고 썼네요. 검찰 소환장부터 받을 것 같다. 내부자 거래로 수사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 이분 어제 제가 영상도 보여드렸는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남편이요. 몰래 17억 원을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35억이 됐나봐요. 좀 재밌는 영상인데, 건설사 대형 계약 공시 작전 이미선 남편 6억 샀다라는 건데요. 이건 어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심지어 여당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니 이 여자 뭐야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라는 겁니다. 남편이 거래 정지 직전에 대량 매도 수상한 거래라고 하는데 매도 매수 원래 이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매도와 매수를 헷갈려가지고 매도 매수 그 버튼을 잘못 눌러서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제 거래 정지 직전에 대량 매도했다라는 이 YTN 단독 보도도 있는데 어제 뭐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니까 별별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공시되지도 않은 주식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냐. 이 후보자는 억측이라고 하면서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는데 YTN이 어떤 곳입니까? YTN. 정말 문바들의 세상 아닙니까? 그 YTN이란 곳이. 이래서 제가 YTN 안 나가지 않습니까? 부르지도 않지만. 하여튼 이런 사건에서 내부자 거래라고 의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리고 자기가 판사 아닙니까? 판사 시절에 이러한 재판을 해봤을 텐데 남이 하면 불법이고 자기가 하면 몰랐다는 겁니까? 그런 점에서 아무런 이 직무 능력성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YTN이 이런 단독 보도까지 할 정도면 이 사람은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YTN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과 함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주식 거래 내역과 금융감독원 공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 후보자의 남편 오모 변호사는 OCI 계열인 삼광글라스의 중요 공시와 공정위 적발 등을 전후해서 수차례 주식을 대량 매수하거나 매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엄청나게 매수를 했겠죠.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팔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 좋은 공시가 나기 직전에 막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남긴 거죠. 이분이 정말 주식 투자자인지 아니면은 부부 사기단인지 아니면 판사인지 알 수가 없는데 오 변호사는 삼광글라스 관련 회사인 군장에너지 상장설로 주가가 급등했던 지난해 3월 14일과 15일 삼광글라스 주식 3,700주를 주당 58,000원에서 59,000원에 집중 매도한 뒤에 2주 뒤에 거래 조치를 내렸는데 주가는 6만원 선에서 4만원 초까지 떨어졌는데요. 주가 폭락 직후인 4월 4일부터 만주가량을 다시 사들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거를 샀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가지고 이게 또 돈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일반인은요, 이 주식이요, 한번 뭐 정말 여러분들 여기 주식 투자하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100원, 200원에도 민감해가지고 일이 손에 안 잡혀요. 9시부터 3시까지 일 못합니다. 일 못해요, 일반 사람들도. 그런데 판사가 재판도 있는 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넣는데 이 공시가 막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재판을 마음 편하게 한다? 예, 요거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결론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내부자 거래죠.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사기대출 김의겸은 아내 탓을 하면 빠져나갈 줄 알았습니까? 이 주식왕 부부 이미선 후보자는 남편 탓으로 돌리면 빠져나갈 줄 알았나요? 국민들이 무슨 바보예요? 예. 그리고 몰랐다고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통은 숙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아가지고 맨날 여행 다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부 사이가 안 좋을까요? 김의겸은 아내가 25억짜리 건물을 사는데도 몰랐다고 하고 이미선 후보자는 남편이 뭐 35억 주식 거래라는데 몰랐다고 하고
아니 도대체 돈이 이렇게 많은데 왜 부부끼리 대화를 안 합니까? 예? 밤에 가서 이불 속에서 예?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 괜히 결혼에 헛된 꿈을 꿨네. 네. 아닌가 보네요. 우리 달통만 그런가 보네. 달통과 수기만 그렇게 사이가 좋아가지고 여행 다니나 보네요. 아, 정말. 이 뉴스를 하면서 갑자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네. 하여튼 지금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고, 예, 그것이 아니고, 이미선에 대해서 사퇴 압박을, 여당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아, 재밌네요. 네. 바둑이 사료도 아깝다. 보석 기각. 보석 기각됐어요? 네, 지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사퇴 압박과 관련해서 곤욕스러운 여당. 민주당도 곤욕스럽다는 거죠. 아, 자기들도 이제 지금 배지가 내년이면 배지 달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이제 슬슬 발을 빼는 거죠. 네, 전 돌싱 아니고요. 예. 제가 이혼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 이론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요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놓고 여야가 특히 야권이 정의당도 포함해서 사퇴 요구를 나섰습니다. 정의당이 한번 반대하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데스노트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미선 후보자도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론도 같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는 적격 의견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난처하다. 정말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감정적 차이가 있겠다는 문제는 있을 수 있고 국민 정서에 핀트가 좀 안 맞기는 하다라고 했지만 주식이 너무 많으니 국민 정서에 좀 위화감을 줄 요소는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부동산은 2개 가지고 있으면 적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식은 이렇게 갖고 있어도 뭐 좀 괜찮다는 겁니까? 그리고 주식과 관련해서 이 주식이 많은 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도대체 어떻게 매수했고 매도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내부자 거래, 정보, 특히 자기가 맡은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그 주식을 갖고 있었다. 제가 판사한테 물어보니까요. 판사들이요. 그런 사건은 서로 보내기 바쁘답니다. 그런 사건 맡았다가 괜히 주식도 못 사면은 안 되니까 그런 사건은 다 보낸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판결 내렸잖아요. 그만큼 자기들은 도덕성이 없고 직무 능력성도 없는 거죠.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정말 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욕은 못하겠고요.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하고 앉아 있으니 이 사법부가 재판 거래가 안 되겠습니까? 서영교가 자기 의원실에다가 재판장 판사 불러다 놓고 부장판사 불러다 놓고 이거 잘 봐주쇼 저거 잘 봐주쇼 몇 개씩이나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뻔뻔함도 극치다 라는 점에서 이런 재판 거래가 왜 일어나나 했더니 바로 이런 주식왕 정말 양심도 없는 조금 하면 쓰레기 같은 그런 판사들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이 후보자가 즉각 사퇴하거나 지명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청와대의 소위 조조라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이제 정말 퇴출되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이 문제부터 처리해 줄 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이 이 문제를 처리해 줄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니까 결국 투쟁으로 나서야 되는 거죠. 민주평화당, 범진보 진영인 민주평화당도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문제에 있어서 데스노트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한 정의당도 문제가 심각하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 야사당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헌법재판관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국민이 투표를 해서 전 국민이 투표를 해가지고 뽑은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는 아주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위장전입한 사람을 판결 내릴 수 있습니까? 자기가 음주운전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재판 받으러 온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자기가 밖에 나가서 혼외자, 배우자, 자식 낳아가지고 간통했는데 간통죄를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간통죄가 있을 때 얘기입니다. 네, 자기가 내부자 거래 해가지고 이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불법 행위를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과연 자기가 정당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판사한테는 도덕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평생법관으로 해서 다른 일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헌법재판이란 거는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적이고 도덕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헌법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을 이번에 알아가지고 반성한다고 했는데요. 국민 눈높이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헌법재판관으로 앉혀놓으면 그 판결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 나오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돌을 찍은, 자기 발등을 찍은 그런 발언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 국민 눈높이도 모르는 이런 판사를 갖다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헌법을 가지고 가치 판단할 수 있겠느냐. 오직 그냥 우리법 연구에 민법, 민변 이런 사람들 갖다가 다 그냥 좌파들로 쑤셔 넣어가지고 그냥 김정은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뭐 북한식으로 판결하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이 후보자는 도덕성뿐만 아니라 양심에 정말 비추어서 본인이 사퇴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야 전국도 바른미래당과 한국당 그리고 이제 민주평화당, 정의당마저도 등을 돌렸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도 이 후보자 사퇴나 철회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 달통이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면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볼까요?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덜법 연구회래. 우리법 연구회가 아니라 우리들, 지그들 연구회다 이 소리예요. 지그들 이제 북한 연구회다 이거죠. 제가 유행어 하나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어떤 유행어인지 써주세요. 예, 양심에 털났다. 참여연대도 마찬가지죠. 예. 참여연대도 마찬가지죠. 조국이 참여연대 심으려고 그렇게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전희경 의원이 그러더군요. 조국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이 아니라 일자리 수석이었다. 참여연대 일자리 수석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국민이 스트레스 받아 쓰러질 판이다. 좌파 뻔뻔, 우파 비겁. 우파가 비겁하다 라고 하시는데 이제 용기가 없다. 좀 나서서 투쟁하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점에서 좀 행동하는 양심 우파들이 좀 나와주고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김경수 보석에 대해서는 뭐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속보를 확인해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고요. 너무나 능력 없는 문정부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아, 어떤 분은 달통이라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빨간통이라고. 안 돼요. 달통이 빨갱이라고 하면 친일이라고, 일제 잔재라고 3.1절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또 친일 논란에 또 대상이 되면 안 되니까. 예. 바둑이 복날 좋다. 예. 근데 저는 바둑이 오늘 보석이 될지 저도 한번 지켜보고 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난 간첩이라고 합니다. 김영규님. 네. 토착 빨갱이라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토착 외구에 이어서 토착 빨갱이가 부릅니다. 달에 몰라, 달이 몰락하고 있네. 네. 전 요즘 문통이 좋아졌어요. 2억 5천 하던 창원의 소형 아파트를 1억 2천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김창년이 정말 기분 좋으시겠어요. 토착 빨갱이. 네. 가끔 토착 빨갱이라고 하겠습니다. 레드문. 네. 토착 빨치산. 예, 이종기님이 자한당 너무 칭찬하지 마세요 라는데 별로 칭찬 안 합니다. 저는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바둑이와 달빵. 짝퉁 깡패 빵대님이 배승희 변호사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석 아직 안 나왔죠? 예. 잘하면 먹통 먹어요. 네, 아무튼 또 먹통 먹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꾸 없어진다고 하는데 2번 누르면 좋아요 없어집니다. 구독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지금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이 반 이상이에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